예,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소폭 상승으로 장을 돌려놓은 상황인데요.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전환, 코스닥은 여전히 좀 약세입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일단 압축하겠습니다. 오늘은요. AI 반도체 질주,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어제 엔비디아도 올랐고 미국 반도체주는 강세인데 막판에 차익이 나오면서 지수는 좀 밀렸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그에 비하면 또 강해 보이는데요.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계속 리스크 온 모드로 가는 겁니까? 네, 어제 미국 증시가 밀린 이유는 테슬라 등을 포함한 일부 이제 전기차 쪽이 별로 안 좋았고요. 네. 지수가 밀렸지만 어제 반도체주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등을 포함한 반도체 쪽은 여전히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국 쪽의 S&P 500 관련 부분도 글로벌 IB들이 지금 목표치 상향 조정을 계속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소 누그러뜨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지금 이제 일부 이제 데이터를 좀 돌려보면 현재 페드가 운용되고 있는 시장의 금리가 적정 금리보다 1% 이상 높다는 평가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한 두세 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죠. 그래서 1% 정도 낮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인하 기대감을 여전히 이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쪽 위험 자산 쪽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주도하는 섹터에 대한 IT 섹터 부분들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미국장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주식들이 어느 정도 좀 지수단에 약간의 조정세가 나온 것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주도 섹터가 꺾인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등을 포함한 지금 일부 이제 AI가 형성되고 있는 이 주도 섹터들이 여전히 과거의 IT 버블과 좀 다르게 아직 비싸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여전히 시장은 좀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주도주 흐름이 어떻습니까? 제가 오프닝에서 어쨌든 반도체 AI와 또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힘이 있어 보인다 그랬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본다면은 일부 이제 반도체주가 약간 조정을 받았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조금 쉬어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소부장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부장의 조정폭은 일부 종목을 빼고 나면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옵니다만 여전히 주도력은 갖고 있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이제 IT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저 PBR 관련 금융주라든지 특히 이제 은행 관련 쪽은 글로벌 쪽에서도 지금 PBR 1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은행 쪽 관련된 컨빅션 바이 이슈들이 지금 오늘도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은행주 특히 금융주에 대한 이슈몰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두마차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삼두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ABC, 지금 이제 ABC 장사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A가 뭘까요? AI. B는 뭐죠? 뱅크. C는 카, 자동차 쪽이죠. 그래서 이제 ABC 장사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주도력은 갖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은행 중심의 금융주가 좀 강하게 역시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역시나 어제 이제 7년 만에 아마 단체 관광 쪽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면세라든지 그 다음에 여행주, 카지노 이런 쪽에 관련된 소비주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지금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게 중국에 관련된 성장률을 5% 내외 정도로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발표가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이후에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또 소비력, 그러니까 개인들인 민간 지출 소비 관련된 지표도 2023년 작년 이후로 굉장히 제일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 부분에 대한 소비 심리도 굉장히 좀 새롭게 좀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5% 내외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이 나오면서 코스피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소비 관련주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중국이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바닥을 좀 받쳐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 PBR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주도 섹터를 끌고 가고 또 최근에 조심스럽지만 2차 전지도 약간 바닥론에 대한 이슈들이 좀 약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무너질 만한 이슈 별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좀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가 이제 쏘아올린 파급력들이 여기저기로 확산이 되면서 전력을 이제 감소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지난번에 이제 GST도 언급하셨는데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얘기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리뷰를 한번 좀 받도록 하겠고요. 네, 네, GST, 네. 강합니다. 이따가 한번 볼게요. 시간 좀 내서. 오늘 핫테마 바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꼽으셨습니까? 네, 여전히 지금 주도력을 아직은 반도체 쪽이 갖고 있다 보이고요. 테크 쪽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역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체크 자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좀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좀 약간 자금의 이동이 있는데, 역시 반도체 장비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도력을 갖고 있는. 핫하죠, 반도체 장비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HBM 장비 수혜주로서 거론되는 종목들이 역시나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의 이제 관건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누가 HBM을 하느냐의 관건은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렇죠. 이제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고 아직까지 상반기까지는 주도력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이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도 HBM3를 양산한다라고 엔비디아 쪽에 넣는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캐파가 너무 작고 수율 문제가 분명히 아직은 안 잡혔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HBM3 관련된 상반기 양산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쪽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소 조금은 삼성전자의 HBM 쪽은 발열 문제 등을 포함한 약간의 퀄리티, 질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잡힐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일부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우리가 NCF라는 필름지가 들어가고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MUF, 그러니까 이제 액체 물질로 들어가는 이 HBM 관련된 어떤 기술력에 따라서 약간의 장단점이 서로가 있는데, NCF 관련된 필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정단의 미세한 틈에 대해서 전부 다 메꿔지지 않고, 그게 메꿔지지 않으면서 액체 대비해서 약간 발열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품질 문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삼성도 서버 디램 쪽은 여전히 이제 MUF로 간다는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NCF만 고집하지 않고 일부 단에 대해서는 MUF로 넘어가는데, NCF, MUF 모두가 다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튼 발열 문제나 품질 문제를 좀 시간적인 문제로 잡는다면 하반기에 삼성전자에게도 아마 엔비디아 쪽의 계약이 가능성이 열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HBM 관련된 장비도 결국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이제는 수율 쪽에 맞춰지죠. 수율은 이제 불량품, 불량률에 관련된 이슈인데. 수율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이제 수율 쪽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율을 올릴 수 있는 장비 업체들이 뭐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 신규 공정 장비 납품은 뭐 테크닉이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고객사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반도체, 인텍플러스, 제우스. 한미반도체는 어제 장중 1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느 리서치 쪽의 애널리스트라든지 어느 PB들도 10만 원 넘길 거라고 단기에 아마 추정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다소 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어떤 오버슈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장비 이온화 쪽도 이오테크닉스라든지 DI, 넥스튼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여전히 이제 주도력을 갖고 있겠지만, 근데 단기적으로 좀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신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HBM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결국은 투자가 모두 HBM으로 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나비 효과가 역시 이제는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전공정에 대한 저점 기대반 형성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HBM의 주도력은 여전히 인정하지만 다소 좀 비싼 구간에서 HBM 하반기로 가면은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이제는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만큼 아주 타이트한 HBM의 어떤 그런 어떤 프리미엄을 주기가 좀 어려운 국면을 접어든다면 역시 전공정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HBM이 강할수록 보수적인 전공자 투자가 되면서 결국은 커머디티 캐파의 로스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쪽에 로스가 오게 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리드 타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전공정 투자가 올해는 들어가야만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정도에 전공정 쪽의 이슈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 사이클이 약간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최근에 디램이나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고정가도 올라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캐파 로스가 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는 어떤 여러 가지 캐파 부분들을 좀 줄이는 것들 좀 이제는 그만두고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오버 캐파가 아니라 너무 줄어들었던 캐파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인데요. 이 정상화 과정에서 결국은 양적 성장의 사이클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공정 투자의 저점이 어디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전공정에 대한 반등 명분이 HBM에 대한 나비 효과로서 결국은 전공정에 대한 가격 바닥에 대한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EUV나 신규 장비에 대한 선제적인 선별적
단결적인 장비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최근 보면은 일부 전공정 장비주라든지 그다음에 전공정 장비 다음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소재주, 그래서 동진세미킴이라든지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까지도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 관련된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은 너무 싸게 거래되니까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반도체 관련된 확산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원래 사실은 HBM에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에 AI를 적용시키는 온 디바이스가 나왔고, CEX이 나왔고, 최근에 뉴로, 서머트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은 실체가 있고 훨씬 더 비중이나 되는 게 HBM이죠. 그쪽으로 다시 오는 거고요. 아까 이제 HBM 관련한 수혜주들, 관련주를 한번 쭉 가지고 오셨는데 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기업들이 사실 많죠. 이제 소부장의 투자의 어려움이 그거죠. 기업이 꽤 많다는 것인데요. HBM 쪽으로는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HPSP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근데 또 공정 가운데 뭐 미세화라든지 뭐 클린 수율을 높이기 위한 신규 장비, 고객사를 확장하는, 저거는 이제 TSMC양 이런 거, 해외 장비 이원화, 이오테크닉스, TI 넥스틴, 해외 장비 이원화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중국 쪽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도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쪽 관련된 장비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언급을 좀 드린 거고요. 결국 이제 이 관련된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 이 종목들은 역시 이제 지금 주도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지면 이제 손이 잘 안 나가게 되고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따라잡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지고 또 본질적으로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 들면 시장은 조정세로 접어 들어가면서 확산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 PCB라든지 이런 쪽에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역시나 기존의 HBM과 관련된 이 AI 관련된 이쪽에 특화된 스페셜티 후공정단의 장비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시 넘어가는 쪽으로 예. 이제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PCB 업체까지도 확산이 되고 소재나 이제는 그러면 HBM 관련된 쪽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캐파 로스가 있는 전공정단도 결국 기회가 온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 내년 정도 본다면 전공정단에 장비를 주고 장비 발주 이후에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니까 내년 시장에 전공정이 정상화된다는 거 보면 올해는 1, 2분기 정도에는 전공정 장비 발주가 예.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점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HBM이나 후공정이 뭐 확연히 주도를 하고 있지만 단기에 주가 오른 거를 감안하면 다른 쪽으로도 시각을 조금 돌릴 네,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대표적인 기업이나 좀 스타디를 추가적으로 해볼 기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역시 대장주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아요. 예. 역시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역시 이제 올해 장비 투자는 디램으로 집중이 될 것인데 작년에 캐펙스를 워낙 많이 줄였기 때문에 국내 고객사의 디램 투자가 올해부터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하반기 정도부터 캐파를 정상화시킨다는 말이 2분기로 조금 당겨지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캐파 정상화에 대한 시기가 조금 2분기로 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외 고객사 캐펙스 증가 때문에 동사의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된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에서 장비 셋업 후에 매출 인식까지의 리드 타임이 국내 반도체 장비는 한 4, 5개월 정도까지 걸리고요. 해외 반도체 장비는 한 8에서 9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개 분기 전에는 발주가 나가서 세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3년 4분기부터 지금 두성 엔지니어링이 수주 잔고를 좀 보시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될 수 있고 리드 타임을 고려한다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매출 증가가 본격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고객사도 신규 확대가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5년까지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이 나오는데요. 올해 매출액은 지금 약 한 4,25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1,110억대 정도, 작년 대비 286%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부분 매출액도 한 3,500억대 이상으로 추정이 되면서 직전 추정치 대비 300억 이상의 상향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역시 이제 중화권향 수주까지도 확대가 된다는 점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부분의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양 1비 장비 수주 그리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SK 하이닉스양 장비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멀티플 EPS 상승 때문에
때문에 아마 해외 비매국사 고객사 진입까지도 첫 구체화 되면서 좀 더 기존보다는 멀티플을 좀 더 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지고 25년까지의 어떤 실적 모멘텀을 본다면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지 않고요.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 기준 밸류를 보면 정말 지금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 좋긴 하지만 1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PER이 거의 한 8, 90배 정도까지 올라올 걸로 보여요. 한미 반도체는. 그래서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10만 원 구간의 한미 반도체가 PER 기준 8, 90배라면 지금 주승 엔지니어링이 예. 글쎄요. 한 10배 뭐 정도 될까? 25년 기준이면 10배에서 15배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싸 보이죠. 그래서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상화 기준으로 갔을 때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네. 근데 이제 결국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HBM 관련된 스페셜티 쪽이 그래도 좀 아직은 집중력을 가지고 좀 더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는 반도체 장비를 포함해서 뭐 다양한 장비라는데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증착 쪽이 대표적이죠. 여기 전공용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GST를 그래도 보고 가야죠. 이것도 이제 반도체 쪽인데 이거는 뭐 그때 쿨링 장비 이런 거라고 그러셨었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어제 일론 머스크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네네. 변압기가 급등한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AI 수요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력 소모 많아진다. 칩의 쇼티지인데 내년부터는 강압 변압기 쇼티지가 나올 것 같다.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은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이버와 같은 걸 가지고 뭔가 이제 서칭을 할 때 이때와 그다음에 챗GPT로 한번 서칭할 때 전기 사용료가 거의 10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챗GPT 같은 AI를 가지고 뭔가 돌릴 때는 이 전기 사용 관련된 부분들이 10배 정도 급등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보면 한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성장 속도가 한 10배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텐데 이 최근에 보면 전기료 관련된 부분들이 전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메이저 업체들이 태양광에 투자한다, 다른 어떤 대체 에너지로 막 투자를 하는 게 이 전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면 결국은 전기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력의 소모를 줄이면 뭐가 되냐? 액침 냉각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버티브라는 종목이 있는데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액침 냉각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GST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웨이브라는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지고 첫 상용화 서버용 관련된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형 액침 냉각 기술 관련된 재료를 작년 10월에 제품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이 다른 게 2개 정도 이야기가 되지만 그 회사들은 전부 다 그냥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유일하게 기술을 가지고 제품 출시까지 나온 회사는 GST가 유일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얘기했는데 역시나 반도체 쪽, AI 쪽 이쪽이 중심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